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양지승입니다. 오늘은 연이은 스타들의 비보에 여전히 큰 슬픔에 빠져있는 연예계 소식부터 드라마 가면의 여왕과 영화 리턴 투 서울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다채로운 K 콘텐츠 소식과 함께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생방송 스타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사태에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스타도 등장하는 등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현미와 서세원, 문빈과 정채율 등 연이은 스타들의 비보로 연예계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방송인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한 가운데 유족 측이 현지 사정을 고려해 화장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사인은 끝내 밝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 초청작인 영화 리턴 투 서울의 개봉에 앞서 데이빗 추 감독이 내한했고 이 영화로 아시안 필름 어워즈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른 오광록은 한편의 현대미술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이은 스타들의 비보로 연예계가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가수 고현미와 방송인 서세원, 꽃다운 청춘인 20대의 안타까운 작별을 고한 고 문빈과 정채율까지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스타들의 마지막 이야기, 생방송 스타뉴스가 전합니다. 시대를 풍미한 스타들의 연이은 비보로 연예계가 역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4일, 가요계의 큰 어른이었던 고 현미가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요. 고인의 장례식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연결식에서 선배 가수 현미를 그리워하며 조사를 낭독했는데요. 선배님의 무대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뜨거운 열정, 세월이 흘러도 현역이라는 자리에 굳건히 지켜내셨습니다. 남은 열정과 못다하신 꿈은 하늘나라에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했었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인의 조카인 배우 한상진이 영정사진을 들었고 그 뒤를 서수남, 박상민, 김수찬, 양지원 등이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조카인 한상진과 노사연은 발인 내내 뜨거운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수경케 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고인은 생전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한 죄송함을 담은 두 아들의 뜻에 따라 이들이 사는 미국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혼자 떠나가시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라도 모시고 가서 자주 뵙고 그러기 위해서 모시기 결정을 했습니다. 고 현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엔 모델 출신 배우 정채율이 향년 26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했습니다.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 출연이 확정돼 활발한 활동이 예고됐던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자신의 SNS에 웃자라는 글과 웃는 이모티콘까지 올렸는데요. 팬들에겐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두 명의 스타를 떠나보낸 연예계,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고 문빈과의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했는데요. 아스트로의 멤버인 문빈은 지난 19일 숨져 동료 가수들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향년 25살, 현역 아이돌로 그 누구보다 빛나던 청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미국에 있던 차은우를 비롯한 진진과 사나 등 아스트로 멤버들이 빈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걸그룹 빌리 멤버로 활동 중인 고 문빈의 친동생 문수아는 잠정 활동 중단을 알렸고 평소 고인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신비가 속한 걸그룹 비비지 또한 예정돼 있던 스케줄을 취소하는 등 가요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TS RM부터 샤이니 키와 태민, 세븐틴 부승관과 우지, 동방신기 윤호윤호와 김재중 등
동시간대 활동했던 동료 선후배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22일 발인식이 엄수됐지만 쉽사리 떠나보낼 수 없는 고 문빈을 향한 추모는 소속사에서 마련한 추모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망한 소식은 지난 20일에 또 이어졌는데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이던 방송인 서세원이 현지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로 사망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불명확한 사인에 직접 캄보디아를 다녀온 서동주 측은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링거를 맞다 돌아가셨다는 대답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병원이 폐쇄되고 현지를 직접 찾은 한 언론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까지 보도하면서 한때 고인의 사인은 물론 고인의 유산을 둘러싼 여러 설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사망 일주일 넘게 캄보디아의 사원 냉동고에 안치돼 있는 상태인데요. 유족 측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옮겨 부검까지 논의했으나 열악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화장 후 고인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란한 4월, 안타까움 속에 하늘의 별이 된 고 현미와 서세원, 그리고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정채율과 문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K스타 뉴스 양지승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방송인 서세원의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유족 측이 현지에서 화장을 결정하면서 결국 정확한 사인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90년대를 풍미한 인기 방송인이었던 서세원이 타국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인은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딸 서동주는 측근인 이성희 변호사와 현지에 마련된 빈소에 방문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서동주와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왔다고 밝히며 서동주가 현지 빈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애통해했으며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족들 간 오해를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고인의 사망은 지병에 의한 쇼크사로 보도됐는데요. 해당 병원이 무허가 시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는 고인이 사망한 현지 병원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언급했다면서 현지 병원을 직접 찾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액과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하얀색 액체가 든 약병 등을 근거로 의료사고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족 측이 현지에 냉동 안치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사인뿐만 아니라 고인이 현지에서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 호화 생활을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23살 연하의 재혼 아내가 받게 될 유산 규모 등 고인을 둘러싼 각종 악성 루머도 한때 확산됐는데요. 한 유튜버는 서세원 측근의 말을 빌려 고인이 생전 하루 숙박비 3에서 5만 원가량 되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머물렀다며 실질적인 재산은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인기 방송인이었던 만큼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끝내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보다는 각종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 일각에선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스타 뉴스 김유진입니다. 배우 김선아가 미스터리 멜로 복수극 가면의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선아의 화려한 기환을 알린 가면의 여왕 제작 발표 현장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변신의 귀재 김선아가 또 한 번의 연기 도전에 나섭니다. 전작에서 검사로 열연했던 김선아가 이번엔 야망 가득한 스타 변호사로 변신했는데요. 처음에 대본을 접하는데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부재한 인물이 어떻게 그 복수를 해서 나갈까, 또 그런 신경의 또 감정의 변화를 이제 그러한 것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가면의 여왕은 성공한 새 여자 앞에 10년 전 그녀들의 거짓말로 살인자가 된 절친이 나타나면서 가면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미스터리 멜로 복수극인데요.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첫 방부터 파격적인 전개를 보여주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복수를 한 주체는 여성이고 일단 그리고 그 여성이 어느 누구의 뭐 아내, 엄마, 또 딸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좀 차별성이나 자기 혼자만의 자기만을 위해서 복수를 한다. 그 점이 저는 그 점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극중 절친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고윤아로 분한 오윤아는 김선아의 팬이라고 고백했는데요.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같이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즐겁게도 역시나 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와 연인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오지호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이색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전에 이제 제 남편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옆에서 지켜봐주는 남자인데 개인적으로 뭐 1인 1사진 보기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느낌으로. 여성 연대 복수극 가면의 여왕을 통해 김선아가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 경신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내가 끝내 이지호. K스타 뉴스 양재승입니다.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한 가운데 또 다른 가수 피해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수 A씨는 26일 한 매체를 통해 임창정 씨를 좋아하고 창정 씨랑 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투자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임창정은 이와 관련해 동료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은 오보라고 해명했는데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임창정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일부 종목과 관련된 이른바 작전 세력에게 30억 원을 맡겼다고 밝혔는데요. 25일 투자금 대부분을 날린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창정은 본인과 아내 서하얀의 주식 계정에 각각 15억 원을 넣어 총 30억 원의 투자금을 맡겼고 신분증까지 맡겨 대리 투자가 진행돼 자신들은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일당은 이들 부부의 명의로 신용을 담보로 빚을 져 주식을 사는 신용 매수 방식을 통해 총 84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요. 임창정은 현재 통장에 1억 8,900만 원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곧 마이너스 5억 원이 찍힐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가 조작단에 돈을 맡긴 투자자는 1,5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연예인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 주식 작전 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영화 리턴 투 서울이 오는 5월 3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리턴 투 서울은 우연히 자신이 태어난 서울로 리턴한 25세 프레디가 한국 부모를 찾으면서 시작된 어쩌면 운명적일 수 있는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극중 헤어진 딸과 마주하게 되는 아버지를 연기한 오광록은 이 작품으로 제16회 아시안 필름 어워즈 남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언론 시사회에서 오광록은 한편의 현대미술을 보는 것처럼 놀라운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데이빗 추 감독도 내한해 한국인 입양아에 대한 영화라 한국에서의 개봉이 큰 감동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를 쓴 낭만 닥터 김사부가 한석규, 안효섭, 이성경 등 지난 시즌을 이끈 주역들과 함께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시즌 1부터 7년째 김사부로 극을 이끄는 한석규는 제작 발표회에서 내 인생에서 횟수로 10분의 1을 차지한 드라마라고 강조하며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한석규가 후배 배우 김민재의 7월 입대 소식을 깜짝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짝 당황한 김민재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작품이 20대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센스 있는 답변으로 군입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28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와 서치 제작진이 공동 제작하면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로코 장르의 스크린 라이프를 도입한 영화죠. 영화 롱디의 주연 배우 장동윤과 박윤아가 실제로는 장거리 연애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연애 스타일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열린 영화 롱디 언론시사회에서 장동윤은 개인적으로 롱디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간접 경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극중 장동윤과 장거리 연인이었던 박윤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롱디는 30을 앞두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5년차 동갑 커플 도아와 태인의 언택트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로 스크린 기기 속 화면만으로 구성된 스크린 라이프 기법으로 제작돼 오는 5월 10일 개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휴식 들어가고요. 최근 연이은 스타들의 비보와 크고 작은 연예계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희망차고 행복한 소식들만 전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생방송 스타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